찰옥수수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용준님이라고 할게요. 용준님께서는 무주택 명의가 2개 있고 이건 가정이에요. 가정. 무주택 명의, 주택 명의가 없는 게 2개 있고 현금이 10억 가량 있다고 가정을 하고 평택에 뭐 수익형 자산을 구입하신다면 어떻게 구매하실지 이런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건데 자기가 먼저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. 12, 13억 원대의 다가구를 실투자금 10억으로 해서 한 명당 5억으로 한 채씩 총 2채를 매수하고 그거를 다시 월세로 전세를 월세화해서 한 채씩 더해서 총 4채를 구입하고 싶은 그냥 생각이 있으신 거죠. 근데 이분이 질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,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근생을 낀 매물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씩 질문을 답을 해 주실까요? 그러면? 요거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. 그럼 두 번째, 대출 이자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최소화하고 전세를 많이 끼고 사야 되나?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 이제 발생되는 수익률이 적어지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서 전세를 많이 낀다? 그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온다고 수업에 배웠죠? 한 6%, 5%, 6%. 잘못 배우셨구나.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.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네.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수익률이 6에서 7%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5에서 6%밖에 안 나오면 되겠어요? 아니죠. 네. 많이 나오겠잖아요. 많이 나올 거잖아요. 그렇죠. 전세를. 아니 뭐 그렇게 공부를 못 하셨어.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되면 10% 이상 수익이 나와.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그렇죠. 때. 저는 솔직히 이게 막연하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싹 감이 안 잡혀요. 전대차 수익률 몇 퍼센트 나와요? 그게 그거 수익률이잖아요. 그렇게 이해하니까 빠른. 그렇잖아요. 그럼 전세를 월세로만 전환하면 10% 수익이 나는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잖아요. 네, 금리가 인상되면 10%까지 인상될까요? 아니겠죠.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럼 뭐가 유리한 거예요? 산주잖아요. 산주도 아니잖아요. 10%의 수익이 나.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그 정도 수익이 나. 근데 그거를 전세로 바꿔서 대출금이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전세를 갖고 있는다. 그럼 수익률을 더 그렇죠. 우리 이 시장 금리가 오를 거예요. 오르고 있죠. 오르고 있죠.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 거예요? 그럼 모르죠. 뭐 그렇죠. 우리나라 하는 건데. 알 수 있죠. 제가 며칠 동안 제가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는 책이잖아요. 그거 개정판을 지금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기존 책에다가 좀 약간 옛날 책, 이게 벌써 나온 지가 5년 넘었잖아요. 그래서 5년 정도 제가 근데 이거를 출판사에서 절판하기도 좀 그렇고 자꾸 주문이 들어온대요. 그래서 이거를 절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너무 오래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개정을 좀 하자 그래서 하면서 뭐 한 5장 정도를 장이죠. 장. 그러니까 페이퍼 장이 아니고요. 5꼭지 정도를 새로 넣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작성해서 지금 출판사에 넘겨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.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. 이제 무슨 경제적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. 어떤 위기 겪었어요? 어떤 위기 겪었어요? 저 지금 오더라고. 잠깐만. IMF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.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. 저를 보십시오. 두 번째는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. 그게 제일 두 가지 큰 위기를 겪었어요. 리만 브라더스는 별도고요. 리만 브라더스는 사태라고 그냥 부를 정도의 좀 낮은 수준이고 일단은 금융 위기하고 그다음에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. 두 가지가. 그래서 1997년에 IMF를 겪었고요. 우리가 직장 막 들어가서 막 시작할 때쯤 겪었어요. 그 당시 우리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. 그냥 월급은 받으면 되니까 어디 가서 월급 우리가 누구예요? 우리 평범한 우리 나이 때 사람들.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서 그걸 IMF에 큰 충격을 많이 안 받은 거죠. 왜냐면 잃을 게 없었잖아. 집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으니까.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. IMF 때. 근데 그런 게 제일 큰 위기가 우리나라 IMF 위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금융 위기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.
금리가. 그래서 많이 이제 물론 IMF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다 문제됐지만 네, 그렇죠. 금융위기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IMF는 굉장히 큰 외환위기는 큰 재난이었고 금융위기는 그것보다 좀 작은 재난이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건 더 작은 재난이었어요. 근데 이 두 가지 재난 위기를 봤을 때 금융위기 정도의 급의 지금 쓰나미가 오는 거로 지금 예측을 많이 해요. 네. 그때 시중 금리가 기준금리가 5.2% 정도까지 올랐어요. 네. IMF 때는 25%까지 금리가 올랐죠. 네.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.2%까지 오르면 거기다가 은행에서 이것저것 붙이잖아요. 네. 거기 CD로 바뀌면서 좀 오르고 뭐 바꾸면서 8% 정도까지 금리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. 그때. 네. 지금도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게 최대 8%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, 그렇게 얘기하죠. 주택담보대출 네. 금리가. 근데 아직 그리고 반영 안 되죠. 네. 지금 금리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받으면 얼마 정도 나는지 아세요?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요? 네, 제가 이번에 대출 받았잖아요. 네. 대출 받아서 해보니까 4.25인가 네. 받았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 안 한 거예요. 안 된 거예요. 좀 오르고 있지만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. 3개월마다 지금 1개월마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. 그러면 올려서 우리가 그 콜금리 기준, 이게 시중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5%까지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네. 이 금융위기 정도가 될 거라는 거지. 그럼 8%가 되는 거야. 그게 네. 금융위기급이라는 거지. 이제 그렇게 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8%라는 거지. 그러면 원룸을 전세를 월세로 주면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? 10% 이상이라고 했죠. 네.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8%가 될 거예요. 일시적으로라도 됐다가 그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죠. 최고치를 네, 최고칠 때 8%인데 네. 그거보다도 더 전세를 월세로 주는 게 더 유리하죠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답이네요. 그거 답이죠. 그러니까요. 10억을 투자금으로 하고 큰 건물 하나를 사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5억짜리 5억씩 둘로 나눠서 사는 게 나을까요? 라고 같은 질문. 이게 10억이라는 의미가 실투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, 그죠? 그렇죠. 10억의 투자금으로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큰 걸 사야 되냐, 작은 걸 두 개 나눠서 사야 되냐.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네. 일단은 저라면 네. 큰 걸 살 거예요. 10억을 왜냐하면 사겠다. 10억을 갖고 살 사람은 많지 않아요. 우리 수강생들 대부분 보면 3억에서 6, 7억 정도 갖고 계신 5, 6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라인업이에요. 자산평가에서 보면 그리고 그 정도 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분은 10억이 있다 이거. 10억이 있으면 거기서 또 레버리지도 이용하고 전세도 또 이용하고 이러다면 큰 걸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. 네. 수익률이 높은데 아무도 접근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물건들이 있다고요.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내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맨날 잔품발이만 하니까 내가 맨날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10,000원밖에 없으면 맨날 10,000원 뭐 편의점 가서 사야 맨날 뻔한 거 사잖아요. 그렇겠죠. 근데 10만 원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뭘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지.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.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. 백화점이 있는데 1층은 다이소예요. 1,000원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돈을 예를 드는 거예요. 지갑을 보여줬더니 이분은 10,000원짜리가 있네. 그럼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들만의 리그, 2층까지의 리그가 따로 있다고.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보여주면 3층 갈 수 있고 100만 원을 보여주면 4층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1억이 있다 그러면 8층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그럼 거기에 상품은 더 좋은 상품이 많이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품, 나만 볼 수 있는 상품 이런 거죠. 그렇죠. 아무래도 투자금이 그렇다고 그 1억이 있는 사람이 1층 다이소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, 그 사람은.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더 커지는 거지, 이 사람. 계속.